저기 보인다. 강유 고리. 강유의 고향에 왔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어서 그냥 건너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잘 살피고 안전하게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시에시에. 여기 빨갛게 쓰여져 있네요. 강유의 고향. 촉한의 대장군 강유의 모습입니다. 정말 노장으로서 계속 국벌을 일으키고 제갈량의 의지를 이어받아 위나라를 계속 공격에 나선 강유 대장군의 석상입니다. 강유 고리. 이것은 젊었을 적 강유가 항문을 닦고 있는 그 모습이네요.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은 강유의 아버지 강건으로 보이고요. 강유의 아버지 강경은 강족과 융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직접 천수군 태수를 보호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찾아온 곳은 감곡현입니다. 이곳은 삼국지 시대 때 천수군 기현이었어요. 오늘 저는 이곳에서 강유의 고향을 한번 둘러보고 또 강유의 무덤까지 보는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강은 위수입니다. 제갈량이 국보를 일으켰을 때 주요 배경 중 하나였던 그 위수가 이곳 기현에 흐르고 있고요. 이 위수는 계속해서 동남쪽으로 흘러서 삼국지 시대 때의 동간 있잖아요. 그곳에서 항하와 합류합니다. 이 위수는 저 거대한 산을 등지고 있는데 천수와 이곳의 지형 그리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이 지형은 다 비슷해요. 위수와 저 산 반대편도 똑같이 산이 이어집니다. 위나라는 저 산을 등지고 이 위수가에서 다가오는 총나라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찾아온 거고요. 강유의 무덤을 찾아가기 전에 잠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출판된 박상률 선생님께서 완역하신 삼국지가 강유의 마지막을 정말 극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강유는 갑자기 한쪽 가슴이 쑤시고 아파 꼼짝 못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부축해서 일으켰지만 반나절이 지나서야 깨어났다. 강유는 칼을 뽑아 들고 궁전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닥치는 대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때 또 가슴이 쑤시며 아프기 시작했다. 강유는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내질렀다. 내 계획을 이루지 못한 게 모두 다 하늘의 뜻이구나. 마침내 강유는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이 장면을 읽는데 정말 강유라는 인물의 비극성이 제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은 북플레저에서 출판된 박상률 완역 삼국지 책인데 최근에 정말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임용환 박사님도 추천을 하셨는데 일단 번역이 정말 기가 막히고요. 눈앞에 그려놓은 것처럼 생생하게 읽히는데 시와 고사까지 모강종본에 있는 걸 한 줄도 안 빼고 굉장히 정확하고 아름답게 풀어냈더라고요. 제대로 된 삼국지 연의 원전을 읽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저는 삼국지 정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댓글을 좀 보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책은 박상률 작가님께서 온 가족이 못 읽을 수 있는 삼국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무려 20년 동안 공들여서 번역하신 책이라 삼국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미 삼국지를 여러 번 읽고 좋아하신 분들께서도 우리말의 말맛을 느끼고 다시 읽는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혹시 한번 삼국지를 읽고 싶었지만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이라면 바로 이 박상률 완역 삼국지 입문용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간우 그림은 백남원 작가님께서 그리셨더라고요. 이곳은 또 강유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강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장소들이 있어서 대상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석산 가기 전에 식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쌍꼬딩리 삼솥정립. 아, 여기구나. 우와, 족발 먹어볼까? 항먼 쪼티, 하여 마라또프. 이 요리를. 주시. 面是吧? 난조 라면이 바로 이거 감수성입니다. 직접 갖다 먹어야 되는구나.
마라두부입니다. 야, 이거는 족발 요리예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쫄깃쫄깃해. 마라두부는 사실 좀 별론데, 그렇지 족발은 뭐가 들어가도 기본 맛은 해요. 막 오래돼서 딱딱하지만 않네요. 밥 맛있게 먹고 대상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대상산 모습인데 맥적산 석굴이랑 비슷하구나. 일단 이곳에서도 표는 사야 돼요. 마이 짱표. 网络连接成功，服务连接成功。进行微信收款35元。 표 가격은 30위안입니다. 여기 터널도 기현에 있었던 그 성의 모습을 본떠서 이렇게 만들었네요. 야, 여기도 곳곳에 한글 설명이 있어서 이런 건 좋아요. 산세가 웅장하고 기세가 방백하며 사역 암석이기 때문에 석굴 개척의 조건을 제공하였다. 재신전. 재신이면 또 관우지 않습니까? 대상산. 뒤편에는 기성 장벽. 강유전은 바로 앞에 있네요. 여기도 비석에 강유전이라고 쓰여 있고요. 강유전. 촉한의 대장군 강유상입니다. 곳곳에는 강유와 관련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들어가 볼 수가 없네요. 답중에서 등해와 싸우는 거, 그 위로는 강유가 종이한테 거짓 투항하는 그림으로 보이고, 제갈량이 강유에게 오장원에서 뒷일을 맡기는 그런 그림이고, 실제로 제갈량은 장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강유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강유는 일에 충실하고 부지런하며 치밀하고 그가 가진 재능을 살펴볼 때 이소와 마량도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강유는 양주의 최고 인물이라며 그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강유전의 소개도 있어요. 강곡 사람들이 촉한의 대장군 강유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강유, 자는 백약이고 삼국시대에 걸출한 군사가이자 장군이다. 감곡전 육봉진 강자강 사람이고 27세에 창조연에 임명이 되고 봉이 장군이 더해졌다. 강유가 촉한에 기순했을 때 제갈량이 그에게 내린 그 직책입니다. 42세에 정서 대장군에 임명이 됐고 양주 자사를 맡았다. 제갈량의 유지를 계승하여 9차례 위나라를 정벌하고 한실부흥을 도모했으나 끝내 성공하지는 못했다. 제가 알기로는 강유의 국벌은 9차례가 아니라 12번이에요. 강유가 29년, 30년? 약 그 정도 촉한에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12번의 북벌을 일으켰습니다. 1차 북벌이 238년 강유와 장환이 함께 농어를 취하려 했는데 위나라가 방비를 하면서 실패했고, 2차는 244년 강유와 비위가 흥세로 진군하고 그때 왕평이 조상을 크게 물리쳤죠. 247년 강유가 군대를 이끌고 농서로 진군했고 호왕 백홈은 치무대둥이 항복했습니다. 249년 등해가 요하를 보냈는데 그때 등해가 먼저 성을 점거하면서 실패로 끝났고요. 250년 12월 강유가 서평인가 그것으로 출병을 했는데 각해와 대치했다가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여표 강유정만 갈 거면은 안 사도 됐구나. 253년에는 비가 죽자 강유가 수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한을 포위했는데 옹주자사 진태가 낭문까지 진출하자 강유는 결국 철수를 하고 맙니다. 254년에는 강유가 적도까지 진출을 합니다. 적도태수 이간이 항복을 했고 그곳의 백성들을 이주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유의 성과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55년 강유는 또다시 적도로 출병을 해서 옹주자사 왕경을 크게 격파시키고 수만 명의 위나라 군대를 물리칩니다. 아마 이것이
강유 북벌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다시 진태가 구원하러 오자 강유는 물러나고 맙니다. 256년에는 강유와 등해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당곡에서 교전을 벌였고 호재와 기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호재가 제때 도착하지 않자 강유는 결국 패했고 후퇴하고 맙니다. 이때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고 해요. 이제 제 10차 북벌인데 해남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관중을 지키는 병사 반을 해남으로 못했고 강유는 수만 명을 이끌고 낙곡으로 진출을 했는데 등해와 사마망이 이곳 위수를 등지고 교전을 하지 않았고 결국 제갈탄이 사마소에게 패배하자 강유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62년 강유는 진천으로 진군하는데 등해와 대치하다 패하고 답중에 주둔하게 됩니다. 마지막 12차, 이번에는 위나라의 반격이 시작이 됐고 강유가 주둔하고 있는 답중을 공격하고 한중이 종이에게 함락되자 결국 강유는 군대를 빼고 검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전투까지 다 이야기를 하자면 12번이고 마지막 위나라의 침공을 빼면 11번이라 볼 수는 있겠네요. 노반전이라는 곳이고요. 여긴 노반문. 이곳 산은 굉장히 가파르구나. 제신전에 왔습니다. 제신전은 강성전이라고 합니다. 대전 내에는 간우초상은 또 나왔네. 문화혁명 기간에 훼손되었습니다. 와, 도원결이 삼고초려 방망파 싸움, 하우동과 싸우는 거네요. 근데 좋은 일 텐데 한국 연희에서는 한수정우의 봉해지는 그 그림이네요. 알량을 베는 그림. 유비관우 사병제가 적토마를 타고 있는 여포와 맞서고 있네요. 반대편 간우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관참장, 한수의 범람으로 7군을 절멸시킨 관우, 그리고 화타가 독화살에 맞은 관우를 치료하고 있네요. 이곳 기현에 있는 관우상입니다. 말 그대로 빨간 얼굴에 녹색 모포를 덮고 있고 춘추를 입고 한 손은 다리가 주창가 관평, 그 밑으로는 재물신의 상징인 관우의 모습입니다. 대상산에서 바라보는 기현의 모습입니다. 삼국지 시대 기현이 정말 한눈에 들어오네요. 저 한가운데는 위수가 흐르고 있고요. 이쪽 서쪽 길로 쭉 나아가면 농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는 상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진창, 장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길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기현 역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석굴사라는 곳이고요. 와, 이 불상 정말 크다. 크기가 체감되시나요? 정말 삼국지 팬으로서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만약 이 불상이 광유상이었다면 아마 이곳은 삼국지 명소로서 이름을 날렸을 겁니다. 이 불상은 한국시대 이후에 지어진 거고 당나라 때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나라 혼란의 시기 때 기현 사람들은 커다란 불상을 세워놓고 저 멀리서 불상을 바라보며 이곳 기현의 안전을 바라지 않았을까요? 곳곳에 이렇게 동굴이 있잖아요. 사무이전? 아, 유비관우 장비의 그 상이네요. 잠깐만, 여기 또 있어. 원래의 그 상은 문화대혁명 때 부서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90년대에 다시 지어진 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유비관우 장비가 이곳 도원에 다시 모인 그 모습으로 보이고요. 우측에는 간우의 아들 간평, 좌측은 장비의 아들 장포로 보이네요.
이곳은 장비가 돌을 붙잡고 패러 가는 거네요. 대상산까지 잘 구경을 했고요. 이제 광유의 무덤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유의 무덤은 이곳 대상산에서 더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아, 여기 화타도 있네요. 대상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곳 대불상 진짜 뚜렷이 보이네요. 저게 35m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높이가. 장웨이雕像这个我导航蒋维木什么跑？对对对，先去这个雕像吧。多少钱？方路段限速30块钱。30？不可能，不去张尾木，张尾木是我自己去的。啊20块我能走， ，20块钱到不了。要不然我去不了，我就下车。你是要去江维木还是哪里嘛？你都没说清楚嘛。不是张尾木，这个张尾木是一个山上，对，山上不去山上。不上山。对对对。那就可以。哦。哦，下车，这下车。这下车。这个姜维雕像在您左侧。 20块够吧？本次导航结束。说好这20块钱就20块嘛。拜拜。拜拜。 야, 강유의 고향 이렇게 쓰여 있고요. 강유 기념관도 있고요.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여기 강유의 동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유가 이렇게 말을 타고 칼을 들고 북벌을 하는 모습을 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 교양에 있는 강유상이고요. 그 밑으로는 강유. 강유는 이곳 기현에서 중랑직책으로 군사적인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건흥 6년 228년 강유는 천수태수 마준을 따라 이곳 서쪽에 있는 낭문으로 순찰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갈량이 기산으로 출병했다는 소식을 듣자 천수, 남한, 안정 세 군이 제갈량에게 호응하자 강유도 그들에게 호응할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됐고 각해를 따라 상교로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유는 재빨리 태수를 따라 상교로 갔지만 그곳의 성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다시 기현으로 돌아왔지만 강유의 고향이었던 이곳 기현조차도 강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곳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누가 제갈량에게 호응하고 누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강유는 제갈량을 찾아갔고 이렇게 촉한을 섬기게 됩니다. 이곳 곳곳을 보면 화목하고 아름다운 위수, 강유, 고향 이렇게 쓰여있는 전봇대가 정말 많아요. 아니 전봇대마다 쓰여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저곳에도 쓰여져 있고요. 짱웨이무. 好，谢谢. 또 강유란 인물을 알아본 제갈량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강유는 군사에 매우 능수논란하고 도량과 의기가 있어 병사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강유의 마음은 한나라 항실에 있으며 재능이 보통 사람을 뛰어넘으므로 궁궐로 가서 황제 유선을 만나야 됩니다. 사마이가 등해라는 인물을 알아봤듯이 제갈량 역시 강유란 인물을 알아봤던 거죠. 어릴 적 강유가 바로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학문을 논하고 개구장이처럼 뛰어놀았겠죠. 강유의 고향은 지금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짱웨이. 아, 就是야, 저기 그림은 뭐야? 타슈 짱웨이마? 啊，就是 저기 마초도 있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강유가 아니라 조조 같은데 왠지 느낌이. 이따 돌아가면서 저것도 한번 지나가야겠다. 이곳 마을에서 강유 이름만 꺼내면 사람들이 웃음을 지어요. 강유의 고향 사람들은 강유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유 기념관. 와, 오로지 원대한 뜻을 품은 사람은 돌아가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손성의 잡기에 있는 내용인데 당시 강유가 촉한에 기위하면서 어머니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강유의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라고 강유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강유는 이런 말을 남기며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강유 기념관. 문무, 충효. 모든 것을 다 갖췄다는 뜻이네요. 근데 효는 그건 조금 애매하네요. 강공사.
이곳 광유 고향에 세워진 광유상입니다. 촉한의 장수답게 녹색 옷을 입고 있고요. 이것은 삼국연의 94 드라마에 나오는 광유 사진이고, 각종 광유상이 이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건 광유의 일대기를 그린 그림이고, 마지막에 광유의 혼이 이곳 기현으로 돌아갔다. 이 반대편에도 광유의 일대기가 그려져 있고, 제갈량과 만난 광유. 보세요. 어릴 적부터 광유는 이곳 기현에서 원대한 뜻을 품었습니다. 곳곳에 있는 광유의 상을 모아놨네요.你是外地人？对，哪的人？韩国。韩国。哦，韩国的来了。好的，姜丸看一下我们甘谷的。都是甘谷人喜欢这个姜维。姜丸太伟大了，因为姜维是我们甘谷人，学生都最崇拜的姜维。因为这有个学校苍耳王小学，所以每到清明呀或者姜维的纪念日，老师就率领学生到这儿纪念一下。你一个人到中国来？对对。外国的挺大。磕个头给姜维也拜一下。跪3拜吧。 촉한 대장군 강유에게 3배의 예를 올렸습니다. 这个姜维墓要出去吗？爬山对吧？对，上山。哦，好的。你可以。那他上不去，一个走着了吧？太远了，要从这拔。哦，可以可以。徒步的话就可以，因为是也不是很远。哦，可以的。那就这走上去，知道吧？知道。好，谢谢。谢不谢？拜拜。拿瓶水，给你拿瓶水，有没有水？啊，有水，有水。一定能好，姜维也保佑你。 姜维也保佑咱。我妈是特别相信这些，就是神呀、佛呀，都特别相信。谢谢你们，认识你很高兴。不谢。好，我们崇拜的很，你看修的多。那山上他有个墓，有个墓。传说是他的一只靴子埋在那个墓上。下次来，希望咱们还是偶遇。好的，拜拜。이곳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네요. 또 현재의 감곡, 강유의 고향 사람들이 강유를 이렇게 존경하고 그를 여전히 모시고 있다는 것을 이곳을 찾아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 길은 이따가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고 무덤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짱웨이모 강모동. 이곳에는 강유 어머니 동굴도 있나 보네요. 아니 근데 여기에 이렇게 벽돌을 매달아둔 것은 나무가 이렇게 서로 뭉치지 않도록 이렇게 갈라놓기 위한 거겠죠. 그래도 이 강유 무덤으로 가기 위한 이 길은 잘 정비가 되어 있네요. 이런 토산이라도 쉽게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다 보니 강유의 옛 동네였던 기현 강가장 그 마을의 풍경입니다. 강유 무덤이라는 안내판까지 있네요. AAA급 여행 풍경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강유 묘. 이야, 번호판 봐. 빠빠빠빠. 행운의 숫자 번호다. 예쁘게 자란 꽃잎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강유의 무덤입니다. 이 앞에는 강유 장군비, 강유 이야기와 이 비석을 세우게 된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삼국 촉한의 명장이다. 평양 후에 봉해졌다. 그렇죠.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강유의 이 효와 그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삼국 촉한의 명장 강유의 무덤입니다.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백합꽃과 술을 올리고 돌아갔네요. 근데 여기 아메리코 한 잔은 또 뭐야? 담배도 많이 피웠네요. 북벌을 하면서 답답했을 강유에게 담배 한번 피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나 봅니다. 여기 강유 무덤 앞에는 한 평양 후 대장군 강유 묘 1988년 8월에 이 비석을 세웠네요. 사실 이곳에 있는 이 무덤은 의관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성도에서 죽었고 적장이었던 그의 무덤은 갈기갈기 잘려 나갔을 겁니다. 그래도 이곳 마을에서 느낄 수 있었듯이 이곳 사람들은 강유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했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의관총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를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천천히 강유의 무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장안에서 가지고 온 흙도 있습니다. 얼마나 장안을 가지 못했던 이 강유가 안쓰러웠는지 장안의 흙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있는 강유에게 후세 사람들이 올리기도 했네요. 참 강유는 죽어서도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도하고 또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반면 당시 승리자였던 사마소는 중국에서 기억조차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결국 승자는 강유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강유의 무리한 북벌을 비난했습니다. 촉한의 초주 역시 구국론을 지어서 강유를 비판했고 후세 사람들 역시 강유로 인해서 촉한의 멸망을 앞당겼다 그렇게 강유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진수 역시 강유는 문물을 들어갇히고 공명을 세우려는 뜻이 있었지만 병사들을 경시하고 병력을 남용했으며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 하물며 작은 나라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울 필요가 있겠는가 강유를 강렬히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배송진은 진수의 논평에 대해서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와 고요하게 대처해야 할 그 이치를 어떻게 더 이보다 훌륭하게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강유의 북벌이 미진하다고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배송진은 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강유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강유의 그 북벌 그리고 답중 주두는 촉한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그 행위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제갈량이 죽은 후 장안과 비인은 안전하게 촉한을 이끌었고 그 다음 강유는 북벌을 일으키면서 제갈량 사후 약 30년간이나 촉한을 이끌었습니다. 이 30년이란 세월 동안 강유가 북벌을 일으키고 또 위군과 맞서 싸우며 공을 세우고 그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사마소와 등의 종예 역시 촉한의 장수를 절대 얕보지 않았고 강유의 이런 북벌로 인해서 더욱 촉한은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강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강유는 정치적으로는 촉한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강유 자체로서 승상 제갈량의 그 의지를 이어받아 그가 일으켰던 그 북벌 자체의 행위는 배송진처럼 그가 실패했다고 마냥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며 청나라 명장 무덤 찾아가기 강유 무덤 이야기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오는 길에 이걸 조금 읽어보니까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설에 따르면 강유가 죽은 후 그의 시신은 버려졌고 위나라 사람들이 강유의 시신을 감시했기 때문에 강유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다. 부하들이 몰래 강유가 신고 있던 신발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곳 고향 사람들은 매우 슬퍼했고 남산을 등지고
의관총을 만들었다. 묘 앞에 있는 9개의 계단은 강유의 9번의 북벌을 뜻하는 거고, 중앙에는 의지, 강유의 원대한 그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말 세심하게 강유의 무덤을 이렇게 꾸며놨네요. 정회무 강완러. 북벌을 일으키고 위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강유의 그림이고, 도원결이 이거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포와 싸우는 유비관우 장비고요. 관우가 화웅을 베는 그림이구나. 여포와 초선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동탁이 몰래 훔쳐보고 있어요. 동탁 표정 개웃기다. 도겸이 유비에게 서주를 넘겨주고 있네요. 맞죠? 아까 봤던 이 그림은 광유가 아니고 조조 맞네요. 천자를 옆에 두고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조조의 모습입니다. 손책이 강동을 평정하다. 백문루에서 여포를 참수하다. 관우가 알량을 베다. 간도대전. 그러니까 이 그림들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해. 조온이 단기로 아들을 구해내다. 장판교에서 조조군을 막아서고 있는 장비. 황충이 하우연을 베고 있습니다. 우금이 관우에게 붙잡혔네요. 이곳은 강유의 고향 기현답게 집집마다 삼국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참 재밌네요. 감곡 기차역입니다. 천수에 도착했습니다. 맛집인가 보다.